안녕하세요. 무상브릿입니다. 오늘 시장이 좋았죠.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국 지수부터 한번 보면 S&P부터 보면 이제 이전 저점을 지켜주고 이렇게 반등을 한 모습입니다. 양봉 두 개로 하고 어제 좀 떨어지나 싶었는데 분이 안 되는군요. 떨어지나 싶었는데 막판에 또 양봉 이렇게 마감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얘도 이 저점을 지지하긴 했지만 이제 이걸 좋게 보면 이렇게 이제 쌍바닥 패턴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매수 타이밍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일찍 잡는 거고 원래는 여기를 이제 돌파 이렇게 올라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거나 돌파해서 눌려서 다시 출발할 때, 이 부분에 와서 다시 출발할 때 매수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등을 잘 하고 있다. 근데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본격적인 어떤 상승의 신호탄인지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면 아직도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선물도 보면 아까까지만 해도 한 0.78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떨어지고 있었는데 방금 전에 또 양봉 이렇게 플러스로 봤던 것 같은데 또 금세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걸 봉 차트로 보면 얘도 이제 이틀 급등한 다음에 지금 이틀째 고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고, 적어도 이제 여기가 이렇게 이만큼 하락을 했고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한번 이렇게 해줬잖아요. 반등을 한번 해줬고 여기서도 여기까지 했을 때 양봉이 4개까지 나온 다음에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양봉 3개가 나온 상태인데, 얘가 만약에 미국이 어떤 투심이 풀려서 좋아질 거, 이제 좋게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여기를 이제 일단 돌파해야 돼요. 지금 이게 저항이니까, 여기서는 지지가 됐고, 확실히 이제 얘가 이제 상승 추세로 가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돌파를 했다가 이렇게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가는 모습, 최소한 이런 모습을 보여야만 완연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락 추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좋았죠. 오늘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외인이 들어와야 돼요. 기관이 이렇게 끌어올리고, 개인이 끌어올리고 그런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코스피를 보더라도 그냥 원웨이로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여기 비차익 보면 이거는 이제 차익은 뭐냐면 선물 옵션하고 연계해서 현물하고 선물 옵션하고 연계해서 해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라고 그러죠? 그걸. 그 위험이 전혀 없는 거. 선물 옵션 간의 그 가치를 계산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로 하는 거고, 비차익은 그냥 우리가 현물 사듯이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거 선물 옵션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왔다. 오늘 조금.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드보다 이제 더 작은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얘도 오늘 비차익이 그냥 원웨이로 매수가 들어왔고, 선물도 이제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이번에는 오전에 이제 계속 매수하다가 오후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여기도 양매수 다 매수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거의 단타 시장으로 좀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근데 오늘 이렇게 비차익 들어온 게 이게 본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건지 뭐 그런 거를 또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죠. 그런 걸 판단하기에는 이제 조금 어렵고, 그래서 오늘은 외인이 조금 들어와서 그런지 환율이 또 만회를 좀 했네요. 아까 24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있었는데 14로 마감을 했네요. 이건 하루는 없나? 아까 24까지 떨어지는 거 봤었는데 좀 뭐 외인이 들어와서 떨어진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뭐 수급이 약간 들어오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거래량을 보면 물론 뭐 이 작은 거래량, 평상시에 이 작은 거래량 대비는 들어왔지만 뭐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길게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 추세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반등을 크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상승 추세로 갈라 그러면 적어도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고 다시 눌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뭐랄까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이게 뭔가요? 이게 이제 뭐 역헤드앤 숄더죠. 이제 역헤드앤 숄더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꼭 예쁘게 그려지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얘도 뭘까요? 이 넥라인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면, 그쵸? 여기를 이렇게 돌파하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현재로서는 뭐 이제 예측을 해서 그렇게 갈 것 같아. 딱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 넥라인을 이렇게 돌파하는, 그쵸? 아니면 여기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겠죠. 요걸 예상해서 나는 좀 더 싼 가격에 사겠어. 여기를 손절 라인을 잡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우리 같은 이제 초보들은 이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이 이렇게 뭐 강력하게 들어왔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거래 대금이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원래 코로나가 이제 이때 발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력한 거래 대금이 와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쑥 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로 될 때 이렇게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지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는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꾸준히 늘면 계속 이제 상승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고점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 고점이죠. 여기 이제 고점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했으니까 이런 고점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 이거는 이제 물량이 분산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산가들 물량이 일반 사람들한테 분산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 살짝 늘기는 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려워서 요런 모습을 이렇게 요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 아니면 이 고점을 넘어서서 눌렸다가 다시 출발하는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1차 매수, 여기가 이제 불타기 하는 곳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안 했다면 여기서 이제 다 사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샀으면 이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 되고요. 이 폭이 굉장히 작다 그러면은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오늘 이제 개별 종목을 보면 오늘 반도체 섹터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근데 나 얘가 왜 오르는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랬네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상승의 음봉이라 이제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매도를 했네요. 이렇게 지켜보면 ISC도 반등을 크게 했지만 거래량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보면 그쵸? 여기는 이제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았다. 급등한 애들 보면 그죠? 요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그런 거래량이. 그래서 좀 신뢰성이 낮다. 물론 뭐 못 가는 건 아니지만 막 매수 포지션을 잡을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죠. 얘도 이제 차트가 예쁘게 바뀌려고 하죠. 이렇게 상승했다가 21선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이제 쌍바닥 그려서 여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게 문제겠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 몇 프로 남았냐면 6%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일 돌파해버리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내일 모레 이렇게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뭐 이렇게 N자로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잖아요. 물론 여기서 또 매물 소화를 하긴 했지만 조금 이제 돌파할 때 사기는 애매한 것 같고 돌파를 확인하고 이렇게 다시 눌렸다가 다시 출발할 때 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서 매물 소화가 잘 된다 그러면 단봉이 나와야 돼요. 이런 단봉. 단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봉들이 길죠. 길다는 거는 이제 위아래로 많이 흔들고 있고 봉이 크다는 건 뭐냐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아직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좀 길게 보면은 아직도 여기 매물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를 돌파하는 거니까 이제 여기를 치고 이렇게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 올라갔다가 다시 처박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에 매물 소화가 잘 되면 요런 이제 단봉들이 나와야 돼요. 요런 단봉들이 나오고 돌파에 임박했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봉에서 못 사면 이봉에서라도 사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죠. 고점은 여기고 몸통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봉 중에서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봉은 21선하고 이격이 약 20% 정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예상해야 돼요. 이거 종가에서 샀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다. 그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를 돌리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뭐 여기서 그냥 바로 치고 가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여기서 적어도 한 10일 내지는 20일 10개의 봉 내지는 20개의 봉 정도에 다시 횡보를 했다가 그러면 이제 21선이 이렇게 돌고 있겠죠. 돌고 있겠죠. 그런 다음에 돌파하는 모습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가는 모습입니다. 그때는 여기서 돌파할 때 매수해도 되겠죠. 21선하고 이격이 크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서도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오늘 이게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띄고 근데 이제 다른 주식을 보면 같은 섹터의 다른 차트를 보면 전혀죠. 동국산업만 이제 엄청나게 이제 동국산업은 이제 철강 쪽에도 속해 있으니까 삼강 M&T도 뭐 SK에서 인수한다는 호재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려쳐받고 있고 별로 안 좋죠. 다른 것들은.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기간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와서 좋긴 한데 대장주라서 그렇게 가는지 모르고 그리고 현대에너지도
이제 태양광 대장인데 얘도 아직 21선 밑에 있는 거죠. 예, 모양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쵸? 아직 바로 치고 가기에는 좀 애매하죠.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졌다. 예, 이렇게 조금 하다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이때는 이제 얘도 21선이 이렇게 이제 돌겠죠. 예, 그럼 21선 이격도 크지 않고 이렇게 돌파할 때 거래량이 한 요 정도. 그쵸? 여기 거래량이 있으니까 한 요 정도 터져주면 좋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이거를 만약에 매집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예, 이런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뭘까요? 어느 누군가들한테 물량이 많이 넘어갔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겠죠. 많이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이 이렇게 줄 거다. 예, 줄 거고, 그러면 이제 다 매집이 끝났으니까 이제 돈을 써서 여기를 돌파시키겠죠. 돌파시키면은 이제 거래량이 터집니다. 예, 돌파시킬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면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얘도 여기 아직 매물대가 남아 있다. 아직 예쁘지 않죠? 바로 가기에는 여기서 찌글찌글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얘들도 오늘 뭐 양봉을 그렸지만 거래량이 이렇게 안 터졌다. 2차전지 같은 경우도 LF 같은 경우도 거래량은 꽤 많이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은 미미합니다. 그쵸? 이거 뭐 다 원위치 되고 있어서 짜증나긴 한데 거래량은 다 미미하다. 테이펙스는 오늘 많이 터지긴 했지만 겨우 74억밖에 안 되니까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안타깝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보이는 게 요거 현대미포조선. 현대미포조선은 CS 윈드하고는 좀 다르죠. 얘는 이제 아직 안 된 거고, 현대미포조선은 지금 뭐 사상 최고가로 여기 여기 이제 아주 옛날이니까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거의 사상 최고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돌파해서 여기에서 이제 지지가 나와서 가고 있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오잖아요.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고 돌파 직전에 이제 매물 소화가 잘 되면 이런 단봉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죽어요. 이렇게. 요것도 힌트니까 돌파하기 전에 요럴 때는 돌파할 때 사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21선하고 이격이 11% 정도밖에 안 되고, 그쵸? 그러면 21선 이제 손절 잡고 여기서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 이제 치고 나가니까 이게 뭐 많이 상승한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면 20% 상승하면 작은 상승은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 되죠. 돌파할 때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돌파하기 전에 거래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21선하고 이격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샀으면 상승은 했지만 다시 죽었죠. 그러면 이거는 돌파한 봉의 시가도 깨고 21선도 깨고 내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추세 매매로 하면 여기서 안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얼마 안 올랐으니까. 얼마나 올랐을까? 8% 올랐으니까 안 팔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제 손절이 나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잘 살아나가는 게 좋죠. 요런 거. 요럴 때가 이제 당연히 이때는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이때는 이제 시장도 상승 추세였던 거죠. 보면은 얘도 이렇게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서 고점을 만들어서 이제
조정이 나가죠. 조정이 나가는데 거래량이 완전히 죽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집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매수 타점이 21선으로 올린 다음에 21선까지 눌려서 다시 출발할 때 거래량이 살짝 늘면 좋고,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리고 21선 이격하고도 크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 매수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불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는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니까 21선을 안 깨고 그냥 약 76%까지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추세 매매가 제가 이제 원하는 추세 매매가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이런 거고,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도 1파 상승, 2파 조정, 3파 상승, 4파 조정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1파가 이렇게 상승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2파 조정할 때 조정하는 모습, 거래량이 주는 모습을 잘 확인한 다음에 이 3파 상승을 먹는 거예요.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인데, 그쵸? 5파가 나왔는데, 5파가 약 86% 상승했고, 얘는 여기까지 120%, 여기서 여기까지 107%, 그러니까 좀 더 상승할 여유는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이 내년에 좋아질 개연성이 매우 높으니까 연장 파동이 나와서 쭉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수를 보면 아직까진 저항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거래량이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많이 는 건 아니라서 뭐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 그리고 오늘 오른 섹터들을 이렇게 봤을 때 LG 이노텍도 많이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많이 했죠. 이거 수익이 뭐 10몇 프로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많이 깎였는데, 얘도 반등은 많이 했지만, 그쵸? 물론 이제 반등은 꽤 많이 했지만 거래량이 늘지 않아서 애매하다. 애매하다. 그리고 수급이 뭐 강력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몇몇 뭐 CS 윈드라든가 현대미포 조선이라든가 또 뭐가 있었는데, 뭐 이쁘게 보인 뭔가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좀 봐야 되고, 하나솔루션도 좀 봐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쵸? 여기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게 저항이잖아요. 저항인데 이렇게 뚫었잖아요. 그쵸? 뚫었는데 21선하고 10% 정도 되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해도 되는 거예요. 매수해도 되는데, 보면은 다시 이제 뚫고 나서 여기가 지지받고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급락을 한 다음에, 물론 이제 이 지지대를 살짝 깨고 다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크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얘가 그냥 쭉쭉쭉 갈 거면 좀 거래량이 여기서 이렇게 실린 것처럼 이렇게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뽑아줄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래량이 나오면 얘도 이렇게 쭉 뽑아줄 건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여기를 이제 적정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를 하면서 이제 여기를 트라이를 할 겁니다. 트라이를 할 때 21선도 이렇게 돌 거고, 트라이를 할 때 딱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되고,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것도 뭐 이렇게 반등한 거 보면 이렇게 별로 거래량이 전부 다 늘지를 않았어요. 크게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 먼저 이제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중장기 보유로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할 매수할 거면 이렇게 오늘처럼 급등하는 날에는 굳이 살 이유가 없겠죠. 왜냐면 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음봉으로 쭉쭉 떨어지는 날에 분할 매수를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 거는 좋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추세 매매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